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황상무 수석은 오늘 사퇴했고, 그러니까 어제자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는 곧 귀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민심에 순응하려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망하신 문제 오늘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헤라님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시원하겠지. 용산과 막 끙끙 앓으면서 용산이 안 들어줄까 봐 그러다가 이제 한숨 휴 놓겠지. 하지만 국민 마음은 이제 여당이 막 올라갔었잖아. 민주당보다 더. 그러다가 한풀 꺾였어. 곤두박질 치다가 스탑은 했는데 예전으로는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이번 사건을 통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마음을 확인한 거야. 국민은. 항상 그 마음이 중요해. 엄마가 애한테 심부름 시켰어. 애가 네 엄마 힘들어도 이렇게 해맑게 갔다 와. 그러면 막 인정해주지, 그치? 근데 마지못해. 아우 뭐 귀찮게 왜 이 밤중에 심부름 시켜요. 밉잖아, 그치? 응. 윤 대통령 그렇게 한 거야. 기꺼이 황상무가 그런 말 했을 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데? 그러면서 바로 경질하고 사퇴시키고. 그랬으면 호감을 얻지, 그치? 어떤 문제, 리스크가 문제가 아닌 거야. 그게 위험이 아니야. 그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처가 그게 진짜 위험 요인이야. 대처를 잘못하면 국민이 마음이 올라와. 근데 마음 올라오게 한 거야. 바로 경질하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다가 여당 의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난리치니까 그것도 총선 표 얻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기꺼이 뭐 국민 마음 이해해 주려고 한 건가? 총선 표 때문에 마지못해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역시 윤 대통령 안 변했어. 그러는 거지. 이종섭도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 뭐 호주 방산산업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대사가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종섭이 중요하다. 뭐 그런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참 마음을 모르니까 똥보를 차요. 중국 속담에 있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 천하를 얻으리라.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국민의 마음을 못 얻을 짓을 한 거야. 벌써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을 때 피의자 도피할 한 것 같은 느낌,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어? 그럼 거북한 마음이 올라오는 건 하면 안 돼. 그렇잖아. 배나무 밑에서 가끔은 고철 매지 말라고 하잖아. 오해받을 짓 안 해야 되는 거야. 마음이 무서운 거야. 보수는 진보한테 배워야 돼. 보니까 벌써 조국은 입틀막 챌린지 하더라고. 입틀막 챌린지가 뭐고 법과 원칙에 뭐 위배되지도 않고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럴 거야. 보수는 무서운 거지. 사람의 마음이 표를 찍어. 정치인은 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라도 국민이 표 주면 어떻게 돼? 국회의원도 되잖아. 마음이 무서운 거야. 근데 벌써 입을 틀어막을 때 막 대들고 하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틀어막았지만 그걸 볼 때 국민이 어떤 마음이 올라올지 봤어야 돼. 그래서 대통령실은 그런 거를 고도로 생각해야 되거든. 마음 건드리는 걸 무서워해야 되는데 괜찮아. 저 사람이 잘못했지? 우리는 경호의 원칙. 대통령도 마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어떻게 보여도 상관없어. 어떻게 보여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지율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고집불통으로 보이고 독재자로 보이게 만든 게 본인이고 주변 사람들이야. 그런 걸 신경을 전혀 안 써. 마음을. 근데 그 좌파 진보는 신경 쓰잖아. 입틀막 챌린지가 뭐야. 그걸 볼 때마다 과거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일본한테 탄압당하고 독재 정권 때 탄압당했던 그게 있잖아.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막 탄압당하고 독재당하고 거부감이 올라오고. 심리전이지. 고도의 심리전. 마음을 모르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경제도 마음이잖아.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 기업을 봐. 소비자 욕구를 얼마나 잘 자극해. 마음을 모르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내가 위대한 이슈 하면서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이 윤 대통령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보다 더 놀랬어. 이재명 대표는 원래 조금은 알고 있었고 처음 시작할 때 워낙 범죄 혐의 다 부인하면서 사람 죽어도 뭐 끄떡 안 하고 막 했으니까. 근데 윤 대통령은 알면 알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 왜 정치계에 나왔을까? 너무 몰라 마음을. 그리고 고집이 황소고집이야.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똥볼 차서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똥볼 타서 여기까지 온 거고 이미 국민은 마음에선 버렸어. 다시 쓸 패가 아니야. 민심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민심이 가서 주기도 어렵지만 한 번 받은 민심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거든. 정치인은 특히 대통령은 그걸 잘 소중하게 관리해야 돼. 근데 그걸 막 함부로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끝까지 날 좋아해 줄 줄 알고
한 번 떠난 민심은 다시 안 와. 그러니까 요즘 윤 대통령 민생 토론하고 앞만 다니고 포퓰리즘으로 뭐 준다고 해야 인기 올라가? 안 올라가. 의대 정원에 조금 확실하게 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겠어? 후속 조치를 제대로 못 내놓으면 오히려 역풍만 불지. 그것도 조금 올라가다 말잖아. 그치? 안 되는 거야. 한 번 돌았으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버렸기 때문에. 되게 고집이 세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마음 이해 안 해줄 때 국민은 그걸 제일 싫어해. 마음 이해 안 해주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따라오라고 하고 무시하고 국민은 이럴 때 자기 잘났다고 할 때 절대로 봐주지 않거든. 근데 이번에 끝까지 고집 부리려고 하다가 총선 때문에 꺾은 게 아니야. 그 때문에 점수 별로 안 줘.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확실하게 각을 세고 윤 대통령을 꺾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건 안 보였단 말이야. 그냥 읍소하면서 벌써 눈치 보는 약자가 떠갖고 그러니까 강자여야 되거든. 정치인은 국민을 이끄는 정치인은 강자 모습을 보여야 돼. 국민한테만 꺾어야 돼. 오직 나한테만 우리가 원하는 데만 꺾어주고 이해해준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마음 이해 안 해주는 사람한테는 대통령이고 뭐고 딱 각을 세워야지. 너구나 인정해주는데 그걸 못했어. 아직도 두려운 약자가 되게 세게 있네. 리스크는 다 해결이 어떻게 보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이미 알아버렸어.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한테 첫절면에 약자구나. 그러면 점수 안 줘. 딱 각을 세워야지.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건 뭐야? 대통령한테도 안 꼽혔잖아. 지난번에. 각 세우고 이겼잖아. 그리고 사퇴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해라 하고 준 거야. 근데 마지막 윤 대통령이 잘못은 뭐야? 국민한테만큼은 꺾었어야 돼. 국민한테는 다 꺾어주면서 저렇게 강하게 나가면 최고 인기 있는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은 국민한테도 안 지겠다고 하니까 국민이 그건 용서하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바닥인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한테 꺾는 모습 보여. 그건 좋아. 근데 윤 대통령은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크고 조국을 이기는 거야. 이재명을 이기고. 아주 이번에 잘못한 거야. 눈치 보면서 기자들한테 기자들한테 뼈 때리는 소리하고 오히려 더 공격했어야 돼. 그게 오히려 이번 정권에도 도움 주는 거야. 이겨야지 이번 정권을 도울 거 아니야 여당이. 그리고 자기도 잠재적인 대선 후보가 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다음번에 더 잘 꺾을 수 있도록 자기 체급을 키우는데 그걸 잘못한 거지. 그래서 지지율이 물론 이종섭 귀국하고 황상무 사퇴했으니까 해결이 됐으니까 지지율이 다시 이제 조금 올라가겠지만 예전으로 회복되진 않아. 민주당하고 이렇게 격차 있게 올라갔는데 아니야. 이제 봤더니 윤 대통령도 고집 안 꺾었구나. 총선 때문에 마지못해 하고 너는 여전히 우리한테 고집 부려? 국민이 그러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너는 아직 윤 대통령의 부하네. 아직도 윤 대통령 눈치 보네. 우리를 위해서라면 눈치 안 보고 결기 있게 강자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래야 멋있는데 멋있는 강자를 원하지 착한 사람 원하지 않거든 국민은. 윤 대통령 말 잘 듣는 착한 한동훈은 필요 없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잘 알아야 돼. 인간적인 인연으로 자기가 한때 모셨고 늘 상관이었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라 인간적인 건 유지하되 더 이상 대통령은 버릴 패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정을 고치기 전에는 국민이 이미 마음에서 버렸고 그 성정을 지금 고쳐도 늦은 거야. 근데 아직도 못 고쳤어. 더 이상 회복 불능. 이분의 정치적인 건 앞으로도 힘들 거야. 레임 덕이 오는 건 자명한 일이야. 그런데 거기에 미련되고 그 밑에 있는 약자로 다음번 대선 후보가 된다고? 이번 총선에서 지면 다음번 여당에서 나오기 힘들어.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 나올 수 있는 길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길이야. 그거 외에는 힘들어. 대통령을 잘 섬기고 그래서는 왜? 대통령이 인기 있을 때는 대통령을 잘 섬기고 해도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근데 대통령이 인기도 없는데 인기 있는 대통령한테도 각을 세워주는 게 어느 부분은 자기 소리를 내는 게 도움이 되거든. 최강자를 뽑으려고 하거든. 대중은 민심은 거기서 실기한 거지. 그래서 항상 리스크가 왔을 때 그 리스크를 전화위복으로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게 역전하는 방법은 태도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취한 태도 잘못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미흡했고 그걸 더 강하게 취해줬어야 돼. 윤 대통령이 확 꺾어서 변했다는 걸 보여줬거나 아니면 못 꺾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확 쳐갖고 국민 입장을 이해해줘서 클리어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조금 그게 미흡해요. 많은 분들이 뭐 원칙을 따지고 법을 따지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아. 법과 원칙에 의해서 법 잘 지키는 사람을 대통령 정치인으로 뽑나? 아니잖아.
국민의 마음으로 뽑아요. 법 위에 권력이 있고. 왜? 권력자가 법을 제정하잖아. 입법기관이. 그 권력을 뽑는 게 마음이야. 마음을 모르는 사람 정치하면 안 돼. 착하게만 산다고 뭐. 그게 정치인으로 인정받나? 그렇지 않잖아.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법을 어기고 범죄자가 되고 이러면 곤란한 거지, 그치? 마음을 알면서 법과 원칙을 딱딱 지켜서 국민이 자기를 따라오도록 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거야. 지금 야당에서는 막 법을 어기면서 국민 보고 지키래. 그게 되냐고. 안 되지, 그치? 법과 도덕은 지키지만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인배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나라가 안정적인 거예요.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만 잘 지키면 뭐해. 국민 마음을 다 올려줘갖고 법과 원칙도 이제는 자기 손으로 무너뜨려 버렸어. 이종섭을 보면서 사실은 피의자를 도피시킨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게 공정하게 보이냐고. 국민 눈높이에서. 안 보이죠. 디올백 사건도 그래. 그게 공정하게 보이냐고. 저 이재명 대표 부인 법카는 탈탈 털면서 디올백 그게 국민 눈높이에서 그거 아주 깨끗하고 올바른 행동 아닌데, 그치? 조사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보냐고. 이미 자기 손으로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런데 국민 마음도 이해 안 해줘. 참 위험해요, 이분. 정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마음이 아파도 인간적으로는 선후배 관계와 인간적인 건 좋은 건 유지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각을 세우고 이분 밑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충고하고 싶어.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 민심은 한순간에 떠나. 지금 막 같이 셀카 찍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 근데 돌았으면 얼마나 차가운 줄 알아요? 윤 대통령을 그렇게 난리치고 뽑아줬는데 돌았으니까 차갑잖아. 웬만큼 굽혀서는 돌아오지 않는 민심인데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멍청한 건지 바본지 국민한테 버림받은 걸 아직도 인정 안 하면서 고집 부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죠? 5년짜리인데 3년이나 남았다고요. 그 전에도 모르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그 전에도 성남 민심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민심 앞에 겸허해져야 되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음을 함부로 여기면서 법을 안 어겼어 하는 분들 되게 아프게 살 거예요. 자기 인생을 봐. 내가 남의 마음 기분 상하는 거 하나도 유념 안 하고 막 부인 막 수치 주고 내 자식 함부로 대하고 내 부모한테 막 반항하고 이런 사람. 그래서 남을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나. 함부로 말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마음을 올바르게 쓸 수 있어야 법과 원칙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솔직하고 진실할 수 있어야 말과 언행이 똑같아야 그래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위슈 구독자 여러분, 이에라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에라 개인전 서울에서 만나요.